제주 중산간. 한 대형 목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보물을 감춘 듯 둥그렇게 나무로 둘러싸인 곳. 눈을 걷어내자 철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975년 2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 가동한 풍력발전기 흔적입니다. 기초 구조물인 거죠. 50년 전에 이 쇠말뚝을 설치하고 여기에 10m 정도의 철탑과 이제 풍력발전기 3kW짜리를 호주에서 수입해서 설치한 흔적입니다. 반세기 전 우리나라 풍력발전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많은 제주 등지에 풍력발전을 서둘러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기름 가격이 높아지자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되었고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원으로부터 에너지난이 생겼기 때문에 에너지원을 자립함과 동시에 에너지 기술의 자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거쳐 2000년대에는 육상에서 2010년대 들어서는 해상에서도 풍력 발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그때 개발됐던 이제 국내 많은 사업들이 이제 보급이 지연되고 그리고 사업 개발들이 철회되면서 우리 풍력 산업은 큰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 풍력 발전 기술이 주춤한 사이 100조 원대 국내 해상 풍력 발전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고스란히 내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남서쪽으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닷가. 아파트 30층 높이 풍력발전기 10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가동한 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총 사업비 1,6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민 6만 명이 1년간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례가 없던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PF로 대출을 땡기려고 하다 보니 사실 탐나에서 그거를 실현했다는 게 후속 해상풍력 확대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키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국내 해상풍력 발전은 2010년대 본격 추진됐습니다. 육상풍력은 산림훼손 논란도 적지 않은 데다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반면 해상풍력은 넓은 바다에 대규모로 만들 수 있고 발전량도 더 많습니다. 장애물이 없이 바로 바람을 받다 보니까 바람의 질이 좋고요. 순도 높은 바람이기 때문에 그런 후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서 이용률 측면에서는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또 탄소 중립 목표와 함께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아리백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과도 알맞습니다. 삼면이 바다고, 그러니까 이 삼면에 곳곳에 해상풍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 평균적으로 초당 7m 이상의 바람이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여건이 좋다는 유럽의 북해 지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도 괜찮은 거죠. 정부가 2030년까지 계획한 해상풍력 발전 규모는 14.3기가와트.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원 198기가와트의 7% 정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12기가와트 해상 풍력 사업을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직접 투자 비용이 대충 한 6조 5천억 원 정도 되겠고요. 우리가 목표하는 14.3기가와트를 다 개발하면 한 100조 정도 되는 시장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풍력발전 설비를 개발해온 한 국내 기업을 찾았습니다. 장막을 걷어내자 거대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10메가와트급 터빈의 부품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발할 때만 해도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0.75메가와트? 그러니까 지금은 10메가와트. 그러니까 용량 대비해서 거의 뭐 13배 이상. 네. 그러니까 엄청 커진 거네요. 그렇죠. 터빈은 풍력 발전의 핵심 설비로 바람의 힘을 받은 블레이드가 나셀 안에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드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터빈은 발전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형화가 관건입니다. 기존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설치된 터빈은 최고 5.56메가와트 수준. 이 기업은 올해 말까지 10메가와트급 시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셈이고요. 하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부두의 지름이 최대 7.5m에 달하는 원통형 구조물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전남 영광 앞바다에 설치될 해상풍력 발전기의 하부 구조물, 모노파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 개착지인 요 목포 대굴에서 잠깐 대기를 했다가 바지를 이용해서 저희 현장으로 옮겨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발전 용량은 364.8메가와트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가 2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두고 풍력발전기 설비 업계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핵심 설비인 터빈을 중국계 독일 회사 제품을 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있는 그 두산과 유니스라는 두 개의 터빈 회사가 해상풍력에 대규모로 공급을 하고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파이낸스를 제공했던 이런 경험들이 충분치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파이낸싱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외국에서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경험을 축적한 터빈, 신뢰성 있는 터빈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산 터빈은 운용 실적, 이른바 트랙 레코드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동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3곳에선 모두 국산 터빈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터빈을 다 합쳐도 50개가 안 됩니다. 20년 동안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터빈을 시장에서는 선호를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제품들은 다 시제품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그 전기 생산 설비로 사용할 그런 사업자들은 없었던 거죠. 이미 운영 실적을 쌓은 해외 기업의 터빈 성능은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15메가와트급 터빈도 상용화됐습니다. 최고 8메가와트급인 국산 터빈으로는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자가 20년 동안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정부 입찰에 선정된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11건. 이 가운데 국산 터빈을 쓰겠다고 밝힌 곳은 한 곳뿐입니다.
R&D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고 국내와 해외의 기술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산 터빈도 국내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터빈 기술력은 한 80% 정도까지 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해상풍력 터빈의 기술 수준은 유럽과 미국산 대비 한 90% 정도 이상까지도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제품이 나온 상태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중국산을 쳐다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들이. 그렇다면 국산 터빈은 왜 실적을 쌓지 못했던 걸까요? 전북 고창 90포항에서 배를 타고 달리기를 20여 분. 거대한 해상 변전소와 함께 풍력 발전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부가 2011년 해상풍력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추진한 서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당시 국내 대기업 등 8곳도 터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국내 이제 최초로 육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되는 이제 최초의 해상풍력 단지다 보니까 상징성도 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2019년까지 3단계에 걸쳐 2.5기가와트에 이르는 거대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단계에서는 그 실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신기술을 도입하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고, 2단계는 그런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트랙 레코드를 쌓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3단계 확산 단계로 이제 대규모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육성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하지만 계획과 달리 6년 넘게 지난 2017년에 착공했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1단계 60메가와트에 불과합니다. 그 사이 참여 기업들도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어업인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 명확한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초반에는 서로 어찌할 바를 몰랐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지, 또 받아들이는 분도 저게 보상이 맞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간격이 있다 보니까. 원래 서남의 해상풍력 입지는 꽃게잡이 어장이었습니다. 저가 칠산 앞바다하고 다 어민들의 족 구역이지, 저희가. 다 저기서 다 고기 잡고 그물 치고 했던 그랬던 자리지. 그런데도 정부는 어업인들을 협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업인을 포함한 민관협의회가 꾸려질 수 있었던 건 사업계획 발표로부터 8년이나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이거는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응? 어민들이 바다에서 먹고 사는데 내가 먹고 살 터전을 잃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소통을 해야지.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이 사업을 하냐 이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바다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육지는 이제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텅 비어 있다고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공유 수면의 해안 공간의 이용 현황을 그려보면 우리나라 해역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어업 밀집도도 높은 편이고 특정 구역에 설치를 해가지고 최소 20에서 25년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이 초기 단계부터 있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민간에서도 해상풍력 개발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결정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모두 90여 곳. 발전 용량은 30기가와트 정도로 원자력 발전소 20기가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어업인과 갈등이 여전하고 각종 인허가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가 난 뒤 입지가 적절한지 평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마지막 단계의 인허가, 그러니까 발전단지를 이렇게 건설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그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 규모량의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나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됐다는 의미인 거죠. 그만큼 인허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정하고 인허가 창구를 간소화하는 내용과 함께 어민 등 지역 주민 참여와 풍력산업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여러 형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잘만 되면 빠른 속도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의 규모는 200메가, 참 어디 다른 나라 가면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계획은 한 앞으로 6년 후에 한 15기가 이렇게 이제 가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것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풍력 발전기가 처음 가동한 날을 기념해 마련된 한국 풍력의 날 행사. 정부와 풍력산업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에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인허가 문제라든지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0년 전 에너지 안보와 기술 자립을 위해 시작한 풍력 발전. 우리나라는 여전히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햇빛은 우리 주변에 아주 풍부하게 분포해 있고 기본적으로 원료 가격이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발 보급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핵심 기술도 세계 시장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터빈 기술 하나를 강화를 하면 그 안에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터빈 분야가 아닐까. 도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풍력 발전. 에너지 안보와 풍력 산업,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입찰 조건에서 국내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저는 빨리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